실화입니다. 무당집. 어렸을 때 저는 정말 겁이 많았던 아이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일 어렸을 때가 2살 때쯤인데 옆집 누나들이 저를 귀여워해줘서 그 누나들이 저를 부르면 어머니께서 저를 냉장고 위에 올려주셨고 저는 발발 기어서 옆집 누나들에게 가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저는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무서웠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이외에도 서너 가지 기억이 더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무서웠다는 기억인 걸 보면 아마도 저는 어렸을 때 겁이 많던 그런 아이였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당을 싫어하게 된 것은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7년 전이군요. 어느 날 동네 형들과 함께 옆 동네에 있는 놀이터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너무도 무서웠던 기억이기에 그때의 그 기억이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동네 형들과 탁구공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구공으로 던지면 공이 가벼워서 커브며 마구며 다 들어갔으니까요. 전 그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타자로 나서서 그 날라오는 탁구공을 탁 쳤는데 하필 그게 어느 집 담장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자 동네 형들은 제가 친 공이니까 저보고 탁구공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전 그 집 문으로 갔는데 그 집 철문은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벨을 누르고 여보세요 라고 불러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게 정말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집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담벼락 주위를 살펴보다 쓰레기통, 옛날 쓰레기통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쓰레기통을 담벼락 옆에다 벽돌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쓰레기통 옆에 조그맣게 개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그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고 동네 형들은 뒤에서 망을 봐주고 있었죠. 그 집은 마당이 넓은 집이었는데 집에 연못도 하나 있는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 위에는 노란 매듭이 잔뜩 달려있는 밧줄이 한 서너 개 걸려 있었고 그 한쪽 구석엔 무엇을 태웠는지 까만 채가 가득 쌓여 있었죠. 나무가 워낙에 울창해서 마당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었고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온지라 저는 어린 마음에 두근두근 거리면서 넘어간 탁구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두리번 하면서 찾으니까 하얀색 탁구공은 이내 찾을 수가 있었고 그 탁구공의 옆에는 조그만 엽서 봉투 같은 그런 작은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더군요. 그 봉투는 빨간색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겉에는 금색 실로 장식이 되어 있는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런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마음에도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그런 거였지만 전 형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심산으로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집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어차피 뭐 주인은 없는 집 같아 보이니 그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동네 형들과 나쁜 짓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새벽에 약속한다고 그 동네 형들과 그렇게 새벽에 몰려다니면서 문 닫은 슈퍼 같은 데서 빈병을 박스채로 여러 박스를 훔쳐와서 다른 슈퍼에 팔아먹곤 했었거든요. 그때 빈 박스 하나에 550원인가 했었는데 그것을 다 팔면 큰 돈이었거든요. 저는 형들이 시킨 대로 집안에 저금통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집어가지고 나올 심산으로 그 조그만 툇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미닫이 문을 슬며시 열어보니까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을 몰래 살펴봤는데 방 안에는 웬 불상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사방엔 무서운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또 향 냄새에 촛불이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라고는 다른 왠지 불안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그때 그 방의 방바닥에 웬 사람이 하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람이 있구나 하고 바로 나가려고 슬며시 뒤돌아섰는데 누워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오길래 저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람은 웬 아저씨였는데 그렇게 문을 확 열고 저한테 뭐라고 막 고함을 질렀는데 그 말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전 그 들어왔던 개구멍으로 잽싸게 나와서 무작정 뛰었고 그때 밖에서 망을 보던 형들은 어린 제가 뛰니까 들킨 줄 알고 저랑 같이 뛰어서 우리 동네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제서야 형들이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또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왔던 그 빨간 봉투를 보여주니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이 뭐 그래봐야 국민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형이 이게 바로 부적이라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본 집이 무당집인데 너 이 부적이 뭐로 쓰는지 아냐? 몰라. 뭐로 쓰는데? 야, 봐봐. 이 빨간 글씨 이게 바로 어린애 피로 쓰는 거야. 뭐? 피로 글씨를 쓴다고? 너 그 아저씨한테 잡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더니 또 몇 마디 더 하더군요. 야, 그건 그렇고 너 이 부적 어떻게 할 거야? 버릴 거야. 야, 이거 그냥 버리면 벌 받는데. 누가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부적은 태워버려야 된대. 그리고 이건 네가 주워왔으니까 꼭 네가 태워버려야 돼. 정말? 태워버리면 된대? 아니, 태워버리고 너 이따 잘 때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하면 끝까지 가면 안 돼. 너 그 할머니 쫓아가면 큰일 난다. 저는 그 형의 말에 너무나도 겁에 질려서 집으로 들어와 부엌에 있는 석유 골로에 그 부적을 태워버리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지만 왠지 전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날 밤 꿈에 웬 할머니가 나타나더군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웃기지만 그때 그 할머니가 저보고 번데기를 사준다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그때 그 꿈속에서도 낮에 그 형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 끝까지 안 간다고 뻗팅기다가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솔직히 어린애가 잠자다가 깰 정도면 얼마나 악몽이었는지 공감이 가실 겁니다. 적어도 그때까지의 저는 그저 눈을 감으면 바로 아침이 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잘 잤던 아이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잠에서 깨어서 부스스 일어나 방을 휘휘 둘러보곤 다시 누웠는데 그때 저희 집 TV 위에 벽에는 큰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창문에 무언가 하얀 게 펄럭펄럭하며 비치는 거였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펄럭펄럭 거리면서 가끔 창문을 치기도 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전 너무나 무서워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어떤 할머니가 창문을 흔드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엄청나게 울어댔고, 그때 같은 바에서 잠을 자던 부모님과 그리고 동생까지 다 깨서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도 저는 그저 손가락으로 창문만을 가리키면서 막 울어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밤마다 깨서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울어댔고, 낮에 어머니가 그 창문 밖에 있던 하얀색의 비닐을 보여주면서 아가야, 이거 비닐이야, 비닐. 비닐 보이지? 엄마가 이 비닐 치워버릴게. 그럼 오늘 밤부터 창문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자, 엄마가 비닐 버리는 거 봤지? 전 낮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 창문을 봐도 겁이 하나도 안 났고, 또 창문을 넘나들면서 주인집 친구에게 놀러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비닐도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린 걸 제가 다시 꺼내 막 발로 밟아서 다시 버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역시도 매일 깨던 시간에 잠에서 깬 저는 역시 또 그 창문을 바라보고 문득 아까 낮에 버린 그 비닐 생각이 나 속으로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다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젠장, 그때 창문이 덜컹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창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광경에 당연히 저는 또 막 울어댔고, 그 소리에 어머니가 잠이 깨서 부스스 일어나자 그 할머니는 사사삭 하며 없어지더군요. 결국 부모님이 다 깨서 창문을 벌컥 열어서 확인을 해준 다음에야 전 다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도 저는 또 그 할머니를 보고 울어댔고, 매일 밤마다 잠을 설치는 아버지에게 사내 녀석이 겁이 많다고 하며 맞기도 했지만 저는 매일 그 할머니를 보고 울어댔습니다. 잠자기 전에 어머니께서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자자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창문을 열면 그 할머니가 그 창문을 열 것도 없이 기어 들어올 거 아니냐고, 죽어도 잠그고 자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거의 보름을 그렇게 밤마다 울어댄 것 같습니다. 급기야 결국에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까지 연락을 받고 달려오셨고,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시골에 가 있자고 하면서 그렇게 저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그때 시골집은 화장실도 빨간 꼬마등이 달려있는 옛날 집에 있는 퍼셋식이었죠. 주인은 산골, 그리고 마당엔 우물도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사실 겁 많은 아이들에겐 공포의 집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의 집이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시골집에 가서는 저는 밤에 깨지도 않고 겁도 없는 그런 아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시골집에서 보내고 전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창문이더군요. 제가 시골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그 창문엔 방범창을 달아놨고, 어머니께서 그 방범창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제 이 창문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전 그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골집에서는 잠을 깨지 않던 저였는데 어김없이 그날 밤은 또 잠에서 깨더군요. 그 어두운 방에서 전 창문을 살펴봤는데 또 그 할머니가 나타나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여는 거였습니다. 그런 광경에 전 겁이 덜컥 났지만 창문에 달아놓은 그 방범창을 믿고
엄마의 품에 푹 안겨서 고개만 돌려 계속해서 그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할머니는 창문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열고 있었는데, 하지만 방범창에 걸리니까 문을 많이 열지는 못하고 그 열린 창문 틈새로 저를 계속해서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겁이 났지만 방범창이 있으니 들어오지 못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안심하고 겨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그 할머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가 아마도 제가 겁 많던 아이에서 졸업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겪었던 일들이 너무도 공포스러운 일들이었기에 거의 보름을 경기를 일으키며 울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기에 전 그 이후로는 웬만큼 무서운 건 무섭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어렸던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헛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창문 밖은 주인집의 마당이었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올 리도 없었고, 물론 그래서 그전에는 방범창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부적을 태우고 그 형의 말대로 할머니가 나타나는 것도 너무 자기적인 걸 보면, 더구나 그때 당시 그 형도 국민학교 3학년짜리였는데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알면 뭘 안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때 제가 헛것을 보았든 아니면 정말 할머니 귀신을 보았던 간에 지금까지 33년을 살면서 그때의 공포보다 더한 공포는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